테러의 충격과 파장. 일본은 이봉창의 폭살 테러를 사쿠라 다몬가이 대역 사건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1923년 12월 27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 근처에서 황태자 겸 섭정관 히로히토 친왕에 대한 무정부주의자 남바 다이스케의 저격 사건 이래 최대의 대역 사건이었다. 1923년 당시에는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의 총사직과 함께 경호 책임을 물어 경시총감과 경시부장을 면직 처분했다. 암살범의 부친인 당시 중의원 의원 남바 사쿠노신과 그의 가족은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칩거에 들어가야 했고, 향리인 야마구치현 지사와 모교 소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도 사직해야 했다. 그 때문에 지식인, 정치가, 군인들을 중심으로 국수주의 사상단체 청천회가 결성되었고, 남바가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았다며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이봉창의 폭살 테러가 미친 충격과 파장은 어떠했을까? 첫째, 사건의 진원지 일본이다. 사건 당일 오후 내무성은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천황의 마차를 향해 폭탄이 투척되었지만 천황 폐하는 이상이 없었다는 대불경 사건의 발생 개요와 함께 사건의 진범이 조선인 이봉창이라는 사실을 신문 호회를 통해 발표했다. 사건 당일 오후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는 급거 내각회의를 열어 총사직을 결정하고 오후 5시경 황거를 참내해서 텐키오시와 함께 사표를 봉정해서 천황의제가를 청했다. 다음날 2월 9일 오전 총리와 강료 전원이 천황을 배하라고 시국이 중대하니 유의마라는 천황의 훈령을 받았다. 앞서 1923년 도라노몬 대역 사건과 달리 이누카이 내각은 유임되었다. 하지만 천황의 훈령이 있었다고 해서 내각 유임이 쉽게 수용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곧바로 들고 일어난 곳이 귀족원이었다. 귀족원은 불상사에 대해 경악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격렬하게 성토하는 한편 설령 어정을 내렸다 해도 이를 사양하고 군신지분을 밝히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정당도 내각의 유임이 천황 보필의 중임을 맡은 국무대신들이 취할 바가 아니라며 내각의 신절의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거론했다. 1932년 3월 23일 귀족원 회의에서 이누카이 총리는 재차 유임 문제로 추궁을 받았고 사쿠라 다몬가이 사건과 같은 불상 사건에 대해 관례에 반해 유임을 받아들인 수상의 국채관념이 우려된다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대역 사건 발생의 경우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문관징계위원회는 가와다 내무차관을 비롯해 경보국장, 경시총감, 경무부장, 관방주사, 관할경찰서장 등 6명의 경호 책임 과실을 심의했다. 결국 경시총감 등 4명은 징계면직, 내무차관 등 3명은 죄벌 처분을 받았다. 내무성은 지방장관 앞으로 유언비어 통제와 민심의 동요 방지를 발령했다. 이는 제1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1932년 2월 중순 내무성 경보국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이 주로 왕래하는 항구 그리고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속 경찰관을 파견했다. 더욱이 일본 제국권에 걸쳐 이봉창 폭살 테러 혹은 대역 사건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실시했다. 둘째, 조선 국내의 반응이다. 우가키 가지식의 조선총독은 사건 당일 오후 국내부 대신 앞으로 천황에게 문안을 드리는 전문을 발송했다. 근본 불상 사건은 참으로 두려움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범인이 조선인이라니 더욱 두려운 일이며 일선 융화를 위해 반도인사의 자중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마이다 정무총감도 근본 불상 사건은 일본 국민으로서 진정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일인바 더구나 범인이 조선인인 것은 조선 통치의 담당자나 조선 민중으로서도 실로 두렵고 황송한 일이다. 근본 사건은 조선 민중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돌발 사건이지만 범인이 조선인이라서 조선 통치에 장래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며 조선 민중도 근신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족지를 자처하는 동아일보도 1932년 1월 10일자에 대불경 사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폭살 사건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조선인은 일본 아카사카에 거주하는 이황가의 이황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20분 곧바로 황거를 참내하고 천황에게 텐키오시를 드렸다. 당일 오후 상해회 회장이자 조선인 출신 최초의 중의원 박충금도 국내성 등 일본 고위층을 방문해서 불경한 범인이 조선인이라서 송구합니다라고 사죄했다. 상해회란 박충금이 제1조선인 노동자의 상호보조와 지위양상을 위해 결성한 내선융화 단체였다. 다음날 아침 상해회 소속 회원 120명도 황거 정문 이주바시 앞에 줄지어 서서 우리 동포들 가운데 불령자가 나온 것을 충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사죄했다. 한편 1월 9일 내선융화를 표방하는 동민회 소속 박영철, 한상용, 신성인 등 7명도 조선 총독과 총리 대신 앞으로 어제 발생한 불경 사건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으며 적성으로 근신하겠습니다라는 사죄문을 타전했고 조선 총독부,
조선군 사령부, 신문사를 방문해서 각각 사죄했다. 그리고 같은 날 동민의 본부는 지난번 한 조선인이 저지른 불상사로 모든 조선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다면 실로 광인이 저지른 일이 불광인이 저지른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범인을 색출해서 도려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민회는 불경과 대역을 획책한 이봉창을 부정부리의 역도이자 광인의 추태라 규탄하는 한편 조선인 사회의 심심한 참여와 근신 그리고 내선 융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셋째, 중국의 반향이다. 1930년 만주사변 이래 반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중국에서는 각지의 신문사들이 중국인 사회의 배일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인 이봉창 저격 일왕불행부 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흉한 일을 지사 혹은 의사라며 범행을 찬양하고 쾌거의 실패를 애석해하거나 혹은 한 명의 이봉창이 죽어서 만 명의 이봉창이 출현해서 조종의 구원을 갚는다고 호언하는 등 극히 불경한 독피를 휘두르는 기사가 속출했다. 1932년 1월 9일 상의 민국일보는 한인이 일왕을 노리고 투탄했지만 불행하게도 명중하지 않았고 다른 마차를 장렬시켰을 뿐 범인은 즉시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불행부 중이란 용어가 파란을 일으켰다. 1932년 11월 말까지 이봉창 폭살 테러를 찬양하고 일본을 폄훼하는 기사는 총 31건에 달했다. 불경 기사의 속출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 각지의 영사를 호출해서 해당 지방 당국의 엄중한 항의를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1. 해당 지방장관 사죄 2. 관계 신문사 사장 사죄 3. 책임자 처벌 4. 신문사 정감 및 폐간 5. 불경 기사 단속 및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도 제중 공사를 통해서 항의했다. 민국일보와 관련해서 1월 10일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 무라이는 오철성 상해시장 앞으로 1.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 2. 성의 있는 사죄 3.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월 16일 민국일보는 사죄 성명서를 게재했고 21일 오철성 상해시장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민국일보 기사는 1932년 1월 28일 제1차 상해사변 발발의 불씨가 되었다. 한편 1932년 1월 9일 한국독립당은 본당은 삼가 한국혁명용사 이봉창이 일본 황제를 저격하는 병력 일성으로 전 세계 피압방 민족에게 새해의 행운을 축복하고 이와 함께 환호하며 즉각 제국주의자의 아성을 향해 돌격하여 모든 폭군과 악한 정치 수범을 쓰러뜨리고 제거하여 민족적 자유와 독립의 실현을 도모할 것을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해 임정기관지 상해안문 1월 11일자는 이봉창 의사의 쾌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봉창의 의거는 외왕과 5천만 외놈 괴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적의 혼백을 빼앗은 쾌거라 주장했다. 1932년 10월 중순 김구는 한인애국단장 명의로 이탁한 세상과 영원히 이별한 이봉창을 의사라 치켜세우며 애국단의 최선봉, 영웅의 탄생, 피를 머금은 청춘, 영웅의 본색, 최후의 결별, 늠름한 대의 등 감성적인 언어의 사건 전말서를 상해 중국어 신문에 게재했다.